지긋지긋한 사건이었어요. 거의 2달을 단서도 없고 용의자도 없고 있는 거라곤 신원미상의 시체 한 물고 아무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범인을 잡았잖아. 중요한 건 그거지. 모두들 유령의 소용 같다고 수군거렸잖아요. 피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노숙자라서 증언을 해줄 유족도 없고 목격자도 제대로 된 조사 자료도 없이 전 솔직히 범인이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건 없어. 유령?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뭐 이유 없이 사람이 죽는 일도 없지. 누군가 오갈것없는 노숙자를 죽였다. 그게 사건이야. 경찰이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노숙자의 죽음을 책임져주지 않지. 선배는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밤에 잠도 안 자? 사건 맞추기 전엔 집에도 거의 안 들어가. 독종이라니까. 이번에도 선배가 아니었으면 다들 손 뗐을 텐데 선배 혼자 부득부득 옮겨서 끝까지 조사한 거잖아요. 난 심심한 게 싫어. 모든 게 명확하게 설명되는 게 좋단 말이야.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사가 내 천직이긴 하지. 오늘 밤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군. 어서 오십시오. 로열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부인이 묵고 있는 방에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부인께서 묵고 계시는 방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그쪽에서 안내해 주셨을 텐데 정확한 호수는 모르고 옥상 꼭대기 방이라고 했었지요 아마. 옥상 꼭대기 방이요? 정확히 어느 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젯밤에 제 아내에게 안내해 준 방 말입니다. 왜 옥상에 창고용으로 쓰는 작은 방이 있다고? 아, 예. 분명 창고용으로 쓰는 작은 방이 있긴 합니다만 그곳은 손님용 방이 아닙니다. 지금은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곳에 묵은 손님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젯밤에 저와 제 부인이 묵을 방을 물었더니 남는 방이 없다며 제 아내만이라도 묵을 수 있도록 창고방을 쓰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손님을 처음 봅니다만 혹시 다른 호텔가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 로열 호텔이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부부를 맞아준 것도 바로 당신이잖아요. 기억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사람을 썩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젯밤에 오신 손님 중에 손님을 본 적은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요. 부인분과 함께 오셨다고 했죠? 네. 부인분 성함이? 앨리스 캐논입니다. 어제 숙박부에 서명까지 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캐논. 앨리스 캐논. 보십시오.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하신 거겠죠. 이 옆에 그랜드 호텔이나 뉴월드 호텔이 아닙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럴 리가. 어제 분명히 여기 사인했어요. 앨리스 캐논이라고. 그린 웨이데이란 이름이 이 밑에. 없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보자시고 없는 게 당연하겠지요. 부인께서 이 호텔에 머무른 적이 없으니까요. 저희 호텔에서는 손님 부인이 묵으신 적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봐요. 명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난 분명 어젯밤에 이 호텔에 와서 부인을 묵게 했어요. 축제 때문에 남는 방이 없다고 해서 앨리스 마니아도 묵게 해준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난 YMCA 센터에 가서 머물고 왔단 말입니다. 정말로 모른다고 하십니까? 손님,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전 손님도 손님 부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볼 일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내 부인은 대체 어딨지? 당장 말하란 말이오! 손님이야말로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자꾸 엉뚱한 일로 시비 걸지 마시고 이만 나가주세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군. 앨리스! 앨리스! 어디 있어, 앨리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내 그만두세요. 아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아, 경찰이십니까? 아니, 여기 작자가 제 부인을 어딘가로 빼돌려놓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형사님, 이분께서 갑자기 오셔서는 다짜고짜 자기 부인을 내놓으라며 저희 호텔에서는 머무른 적도 없는 분을 말입니다. 저 거짓말쟁이 같으니. 형사님, 저자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분명 어젯밤에 이 호텔에 부인과 함께 하는데 자자! 일단 둘 다 진정하십시오. 다시 천천히 상황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쪽 부인이 어젯밤 이 호텔에 묵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와보니 없어졌다는 거요. 네, 분명 이 호텔입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제가 어젯밤 근무를 섰지만 전 이분의 부인이라는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인께서 머무셨다는 옥상 꼭대기방은 저희 호텔에서는 쓰지도 않는 창고방으로 오늘 아침에는 개축 공사를 위해 페인트 칠까지 새로 하고 있는 방인걸요. 그런 곳에 손님을 묵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 축제 때문에 어느 호텔에도 남는 방이 없을 테니 내 아내 혼자라도 묵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방을 보내준 건 당신이었잖아. 옥상 꼭대기방이요. 올라가 확인해보게. 네. 뭐 확실히 요새 축제 기간이라 빈 방이 거의 없긴 하죠. 당신 부인이 어젯밤 이 호텔에 머물렀다는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아, 그 어제 분명히 숙박에 서명을 했는데 앨리스 캐논이라고 바로 위에 그린 웬스데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특이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묵은 손님들의 숙박부입니다. 앨리스 캐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1시 30분 그린 웬즈데이. 당신이 말한 이름이군요. 하지만 그 밑엔 아무것도 없고요. 지운 흔적도 없군요. 저희 호텔에서는 늘 펜과 잉크로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지우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참 뭔가 수를 썼겠죠? 그 장부를 묶은 끈을 풀어서 종이를 뺀다던가. 제가 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손님께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어젯밤 당신과 당신 부인이 이 호텔에 같이 왔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만한 사람은 없어. 여기 지배인 말고 말이오. 사람. 있습니다. 어제 앨리스의 트렁크를 들여다준 벨보이요. 제가 팁도 줬는데 이름이 톰이라고 했어요. 그 벨보이를 불러주겠습니까? 뭐 그러죠. 어려운 일도 아니니. 톰이야 벨보이가 다 말해줄 겁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방은 비어있고 페인트 칠하는 일꾼만 있더군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사람이 머문 흔적 같은 거. 아니요. 침대나 가구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새로 칠한 페인트 때문에 특별한 흔적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앨리스의 가방이나 옷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야. 이봐요.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어제 내 부인의 가방을 들여다 줬죠? 내가 팁도 줬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전 손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톰이라고 했죠.
어젯밤 이분과 이분의 부인을 본 적 없습니까?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근무 마치고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려나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봐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어제 잘 부탁한다고 팁도 두둑히 줬잖아요. 5달러나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셈이요? 이거 참 제가 팁을 주신 분들 얼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정말로 손님은 본 적이 없는걸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야. 거짓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당신들 모두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요? 아니, 내 아내를 어디로 빼돌리고 나를 속이는 겁니까? 내 아내는 어디 있죠?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앨리스! 앨리스를 보내줘! 이 장소가 쓰러지면 이곳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군요. 차라리 경찰서로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서라니.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겠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가겠습니다. 좋아. 경찰서에서 자세히 조사하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더러운 사기꾼. 언제까지 거짓말 하나 두고 보지. 호텔 지배인은 돌아간 겁니까? 아니요. 저쪽에서 따로 조서를 작성 중입니다. 절차상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함이? 제임스 캐논입니다. 부인 성함은요? 앨리스 캐논. 결혼 전에는 앨리스 브라운이었습니다. 조알 캐논 씨, 어디 한번 사건 정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제 당신 부인과 함께 이 도시에 오셨다고 했죠. 축제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 저와 앨리스는 레이크시티 출신입니다. 우린 어제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멀리 여행을 가기에 누군이 없어서 멀지 않은 이곳 힐즈보로에서 축제가 있다는 말에 또 앨리스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어제 결혼했다고요? 예. 결혼식을 올릴 돈도 없어서 변호사의 공증만 받았지만 말입니다. 공증인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알버트 메이필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번즈가 42번지에 가정집을 겸하는 사무소가 있고 그 집 가정부인 루이스가 증인이 되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입회인은 없었습니까? 예. 앨리스도 저도 둘 다 고아라서 마땅히 초대할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요? 회사에 휴가를 얻어서 시간을 낸 거라 다른 동료들은 모두 일을 해야 했고 앨리스는 특별히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큰 저택에 하녀로 일하는데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라. 부인이 일하는 저택은 어디입니까? 이름이 벨레즈포드 시댁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만 봐도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죠. 그래서 신혼여행 겸 이곳 힐즈버를 왔단 말이군요. 축제인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왔습니까? 빈 방이 없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와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나 축제 기간은. 로열 호텔에 원래 머물 예정이 아니었겠군요. 그렇다면. 예.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는 처지지만 묵는 것만이라도 좋은 곳에서 묵고 싶어서 몇 군데 1급 호텔을 찾아갔었습니다. 전부 남는 방이 없다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이곳 저곳 호텔들을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로열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묵을 방을 얻은 거고요. 사실 거기서도 처음엔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갔고 앨리스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지배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밤에만이라도 묵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그 방을 권하더군요. 옥상 꼭대기방 말입니다. 그 방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저 참고용으로 쓰는 방인데 작은 1인용 침대가 있다구만. 좀 꺼려지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숙박부에 서명을 하고 부인은 그곳에 남고. 당신은 어떻게 했죠? 벨보이가 근처에 있는 YMCA 센터에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차에서 자는 것보단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호텔에서 나와 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돌아왔더니 부인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님도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놈들이 뭔가 수를 써서 그녀의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숙박부에 서명도 없어지고 방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글쎄요. 형사님, 빨리 앨리스를 찾아주십시오. 놈들이 앨리스를 어디에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겁이 많고 이 어린 여자라 지금쯤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호텔 직원들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군요. 부인이 호텔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수사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 이 도시에 당신이나 당신 부인을 아는 사람은 없나요? 예. 말했듯이 저희는 레이크시티 출신이니까요. 그럼 혹시 부인의 소지품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방이나 사진이나 그런 거요. 가방은 앨리스가 어제 가지고 갔고 그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결혼 사진이라도 찍고 싶었지만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이거 참 난감하군요. 캐논 씨,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말이 진짜란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일로 형사님, 그럼 저택에 전화해 보십시오. 앨리스가 일하고 있던 저택에 전화하면 그녀에 대해 확인해 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해요. 저택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뉴햄프셔 거리 20번지에 벨레즈포트 저택입니다. 레이크시티의 뉴햄프셔가 20번지로 연결해 주시오. 힐즈버러 경찰서의 엔질리 형사입니다. 그 댁에 앨리스 브라운이라는 하녀가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요. 그렇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번 일어난 일은 없었다는군요. 한 번도 이름도 들은 적 없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적당히 하시오.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지 않소. 당신이 말한 것 중 사실이 있긴 합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오! 거짓말이란 말이오! 아, 당신네들이 짜고서 앨리스를 유괴를 하고 있는 거요. 앨리스를 내놔! 네가 내를 돌려줘! 형사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라면 다짜고짜 영문도 모른 채 어제만 결혼한 자기 부인이 어디도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나 미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캐논 씨,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무척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나도 당신 말을 믿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증거를 보여주시오. 당신 부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부인이 쓰던 분가루통이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증거를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일단 조서록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몇 가지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내가 정말로 미친 걸까? 사실 앨리스란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모든 일을 내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걸까? 우리가 만나서 사랑한 기억이 모두 완성인 걸까? 앨리스, 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당장이라도 당신이 문으로 들어서며 이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웃어볼 것만 같은데 당신이 이 세상에 없으면 나는
나도 심지어 나조차도 에이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기억이 진짜가 맞긴 한 거지. 나조차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앉으세요. 일단 앉아서 흥분을 가라앉힙시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미쳤다는 걸 인정하고 정신병원에라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게 없던 일인 것처럼 돌아가야 하나요? 앨리스에 대한 기억을 어떤 걸로 하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앨리스가 이 세상에 없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캐논 씨, 됐습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주십시오. 어차피 형사님도 절 도와줄 수 없다면 이곳에 더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제가 직접 앨리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다쳤습니까? 아까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군요. 여기 손수건은? 아닙니다. 손수건이라면 제게도 손수건. 이 손수건은 앨리스의 것입니다. 앨리스 브라운.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이 이니셜로. 부인의 손수건입니까? 형사님, 이게 앨리스의 손수건입니다. 어제 운전을 하다가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빌렸던 손수건입니다. 왜 그걸 진작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까맣게 입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수건인데 차에서 내리면 돌려준다는 것을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형사님, 이게 앨리스의 손수건입니다. 그녀는 유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면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정말입니까? 그럼 앨리스를 찾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이대로 부인을 찾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강물로 뛰어들 것 같은 사람을 그냥 내보내는 것도 형사의 도리는 아니겠죠. 당신을 돌려보내고 모른 척하기엔 어쩐지 찝찝한 기분도 들고. 그래요! 뭐라도 답을 얻어야 시원할 것 같으니 어디 한번 같이 앨리스를 찾아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부인을 찾고 나서도 늦지 않겠지요. 우선 다친 손부터 치료합시다. 차를 타고 가면서 부인에 대한 얘기를 더 들려주시오.
앨리스와 처음 만난 건 2달 전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산책 삼아 즐겨 다니던 공원에 벤치에 가끔 앉아있곤 했죠. 몇 번인가 지나치듯 보며 무척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혼자 있길래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중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손수건 그쪽 건가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까 분수대에서 떨어뜨렸나봐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네요. 예, 다행이네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아니요.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오가다가 몇 번 봤었는데 늘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말동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쪽 레이드도 거리에 살아요. 일이 끝나고 산책 삼아 이곳에 자주 들르죠. 그쪽은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저는 제임스 캐논이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 저는 앨리스 브라운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그녀와 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그녀는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었지만 얘기하는 동안에는 정말 밝고 순수한 느낌이었죠.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우린 서로 잘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혼자 갈 수 있다면서 먼저 다리를 피했습니다. 그 뒤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린 공원에서 자주 만났죠.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집에 바래다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바래다 준 것은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오늘은 꼭 집까지 바래다 주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어디 사는지 알려줘요. 내게 말 못할 이유라는 건 아니죠? 정말 당신도 고집이 세다니까요. 알았어요. 내가 사는 곳은 저기 보이는 벨레즈포드 저택이에요. 그리 멀지 않아서 바래다 줄 필요까지는 없던 거예요. 이제 됐죠? 아니, 저렇게 큰 저택에 산다고요? 앨리스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 전 저 집에 사녀예요.
천만에요. 만약 당신이 저런 굉장한 집의 따님이었다면 오히려 실망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같이 가진 것 없는 남자와 어울릴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다들 제가 하냐라고 말하면 더 이상 아는 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준 건 짐이 당신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제가 당신을 전 그럼 들어가 볼게요.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오늘 즐거웠어요. 몇 번을 그렇게 만나는 동안 우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고아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했죠.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 오랜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앨리스! 짐이 일이 늦게 끝났어요? 오늘은 좀 들렀다 올 때가 있었어요. 앨리스,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긴데요? 앨리스, 나와 결혼해줘요. 비싼 반지도 없고 부자도 아니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짐이 정말 나와 결혼하기 원하세요? 난 가족도 재산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하녀에 불과한데 이런 나라도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가족이 되어줘야 앨리스.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누구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짐이 그렇게 우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 불을 친구도 가족도 없었기에 별로 준비할 건 없었어요. 일하던 회사의 말에 휴가를 얻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직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죠. 그게 어제 일입니다. 부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 뭐 평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던가. 설마요. 앨리스는 누구에게 원한 같은 걸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 날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차로 저택까지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제게 공원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전 그냥 집안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공원에 나타난 그녀는 마치 무엇인가 쫓기기라도 하는 듯 불안해 보였어요. 제게 빨리 차를 출발시키라고 재촉했죠. 그리고 도시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누가 따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해했어요. 전 그냥 결혼식 날의 자연스러운 불안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군. 무엇을요? 그건 모르겠어. 아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앨리스는 누구에게 원한으로 살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성격이었는걸요. 어찌됐든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에는 바로 힐즈버로로 봅니까? 예, 호텔을 5군데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초저녁부터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으로 로열 호텔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자정이 다 되었죠. 미안해요, 앨리스. 내가 미리 알아보고 왔어야 했는데 축제라 해서 이렇게까지 방이 없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미. 그래도 내일은 축제 구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은 어딘가 남아있겠죠. 난 꼭 호텔방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 묵는 곳이라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후회하지 않아요? 난 좋은 곳으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을 가게 해주지도 못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못해 특급 호텔에서는 머물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군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 삶이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는걸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앨리스. 나도 당신과 함께야 정말 행복해요. 어서 오십시오. 로열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일 좋은 방을 부탁합니다. 목욕탕이 있는 2칸짜리 방으로요.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로 유감입니다만 지금은 남아있는 방이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예약 손님들로 들어차서 정말로 빈 방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 때문에 3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곤란한 건 알지만 정말로 남는 방이 없을까요? 우린 레이크시티에서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우린 오늘 결혼했는데 무척 피곤해요. 내 아내는 더 이상 돌아다니기엔 너무 지쳐있단 말입니다. 가정은 딱하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어서요. 꼭 2인용 방이 아니라도 좋아요. 하다못해 아내만이라도 묵을 수 있다면
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차에서 밤을 새도 좋고 술집에라도 가서 밤을 새도 되니까 부디 제 아내만이라도 묵게 해주세요. 지배인님, 그럼 그 방은 어떨까요? 그 외에 꼭대기에 있는 창고방 말이에요. 그 방? 하지만 거긴 손님임께 너무 누추한데. 에이, 그래도 침대도 있는걸요? 1인용이긴 하지만 저도 가끔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데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트는 깨끗이 갈아뒀어요. 정말이에요. 하여튼 톰이 넌... 아니 손님, 정말로 부인분이라도 머물 수 있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녀석이 말한 대로 옥상 꼭대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손님용은 아니고 그냥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방입니다만 1인용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곳은 아니지만 워낙 누추해서 숙녀분이 머물기 괜찮으실지. 네, 거기라도 좋습니다. 두 분이서 주무시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인 혼자시라면요, 어떻게 오늘 하룻밤은 지내실 수가 있겠지요. 부인께서 싫지만 않으시다면 그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미, 나 혼자서요? 당신 없이 혼자서 자는 건 싫어요. 무서운걸요? 미안해요, 앨리스. 하지만 오늘 밤만 참아줘요. 내일 아침에 식사를 끝내거든 축제를 구경하고 다른 도시로 떠납시다. 차에서 자는 것보단 좁은 방이라도 침대에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무서워할 건 없어요. 이런 대도시의 호텔 안에서 무려 도깨비가 나오겠어요? 유령이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러는 게 당신 마음이 더 편하다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방으로 안내해드리기 전에 여기 서면으로. 예. 여길 봐요, 앨리스. 이름이 그린 웬스데이예요. 특이한 성씨로군. 그러게요. 앨리스 캐논. 이제 브라운이 아니라 캐논이에요. 뭔가 감동적인데요? 그럼 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톰이 여기 손님들께 방을 안내해드려라. 사람 부족하다고 바닥 청소도 시키고 손님 안내도 시키고 벨보이를 이렇게 부려먹는 호텔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두덜대지 말고 어서 가, 이 녀석아. 부인, 저 아이에게 가방을 맡기세요. 네, 고마워요. 손님은 갈 데가 있으신가요? 난 괜찮습니다. 차에서라도 자면 되니까요. 에이, 그러다 골병 들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블록만 가면 YMCA 센터가 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숙소를 운영 중인데 남자분이니까 아마 받아줄 거예요. 정말 좋은 정보군요. 방을 내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런 친절까지. 얼마 되진 않지만 받아주세요. 대신 내 아내를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걱정 말고 푹 쉬고 오세요. 이 동네 축제를 구경하려면 체력은 기본이니까요. 알겠어. 난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무서워하지 말고 푹 자도록 해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래요, 지미. 당신도 푹 쉬어요. 잘 자요, 앨리스. 잘 자요, 지미.
이 호텔 손님인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닌데요. 뭐. 전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군요. 호텔에 들어간 것도 예정된 일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다 우연히 간 거란 말이죠. 예. 솔직히 도시 외곽에 있고 시설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영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호텔에 이상해 보이는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모두들 정말 친절했어요. 호텔 지배인도 앨리스를 안내해준 벨보이도 말이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으니 아침에 날 모른 척하던 태도가 믿기지 않는 지경입니다. 결국 그자들도 앨리스를 납치한 놈들과 한패인 거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 호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는데 그 두 사람 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구는 편입니다.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고 해를 가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데. 당신을 믿어보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 두 사람을 의심하기 힘들군요.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나도 앨리스도 이 도시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인데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이제부터 그걸 찾아봐야죠. 그럼 레이크시티에서 힐즈 버러로 오는 길에는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습니까? 예.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차를 몰아서 힐즈버러로 왔고 그러고 보니 도시에 도착했을 적 앨리스가 차를 오래 탔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아스피린을 샀죠. 약국 주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네. 이 근처입니까? 네. 저쪽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돌파리 약국입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이 손님은 청력이 아주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직수입형 청평초명탕을 넣으시면 경찰이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어제 여기 이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팔지 않았어? 이 사람과 또 한 사람 여자 같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한 6시경이었습니다. 그래 6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날께서 저희 가게에 무슨 일로? 전 아무 잘못한 적 없는데요. 마약이니 뭐니 이런 건 절대로 취급해 본 적 없고요. 오직 식약처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약만 팔고 있습니다. 전 도망치도 살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제 여기 이 사람이 왔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야. 이형 씨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사람 얼굴 기억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여기서 뭘 사갔다고요? 아스피린이요. 내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당신이 아스피린을 처방해줬잖아요. 아내. 아내란 말은 즉 여자분. 그죠? 내가 여자 손님을 잊어버릴 일은 더더욱 없는데 정말 여기서 사간 거 맞아요? 저 건너편에 우리 사촌 형에는 약국이 있는데 우리 형이랑 내가 좀 닮아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아니야. 난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죠? 어제 약을 건네받으면서 봤어요. 손을 보여주시오. 이거 참 언제 또 흉터를 보셨대?
제가요 요새 치맥기가 좀 있나 봅니다. 요새는 맨날 오는 단골 손님 얼굴도 까먹질 뭡니까? 야, 같이 오신 부인분이 미인이 아니셨나 보네요. 내가 예쁜 여자 얼굴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당신 좀 그만하시오. 당신은 정말로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인도 본 적 없단 말입니까? 아니 뭐 혹시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도 손님이 몇십 명씩 오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사에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됐어. 질문에 대답해줘서 고맙소. 그럼 틀렸어.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어제 저자는 제 부인에게 저질스러운 농담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당신 부인의 납치아이들이 뭔가 수를 쓰는 걸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거라면 정말로 철저하게 당신들 뒤를 밟았겠군요. 잠깐 들렀던 약국에까지 손을 썼다는 얘기니까. 전 조금도 그런 낌새는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를 미행했단 말입니까? 이 결혼식장에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군요. 들른 흔적은 분명 있는데 이렇게나 확고하게 부정하다니. 다음은 어딥니까? 공직인의 집으로 가면 됩니까? 예. 차로 좀 가야 할 겁니다. 레이크시티 근교에 있으니까요. 이 집이 맞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령과 결혼한 그곳이죠. 어떤 경로로 이곳을 알게 되었죠? 교회나 예식장에서 결혼하기엔 돈이 없었으니까요. 알버트 메이필드 씨는 원래 국선 변호사인데 신문에서 몇 번 이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준 일이 많아 정의감 있는 법조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와 앨리스가 찾아갔을 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이전에 면식 있는 사이는 아니군요. 네, 그렇죠. 전화로 예약을 해서 결혼식 날에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원한과 티켓의 사이도 아니고. 뭐 사람 내면이야 알 수 없는 거라지만 듣기만 해선 정의감 있는 사람인 것 같군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에 매수되거나 할 만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일단 처음 집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둥그런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흰색 테이블보가 덮인 티 테이블이 있고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왔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당신 말을 믿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들어갑시다. 누구시죠? 휴즈버너 경찰에서 왔습니다. 메이필드 씨를 뵐 수 있을까 하는데요. 경찰이요? 우선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 제임스 캐논 씨와 앨리스 브라운이라는 여성과의 결혼식에 입회를 하셨습니까, 메리필드 씨? 천만에요. 아까 전화로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분을 처음 봅니다. 평소 결혼식 공주 업무를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그리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평소와는 국선 변호사의 일이 워낙 바빠서요. 그럼 어제는 무얼 하셨지요? 어제는 새로 맡은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며 집에서 쉬었습니다. 폭력 가정이 이혼 소송인데 부인 쪽에 변호를 맡게 되어서요. 요새 워낙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렇지요. 그럼 혹시 업무에 관한 기록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어제 받았던 사건 파일에 관한 자료라든가 공직 업무에 관한 기록도 말입니다. 물론 캐논 씨 부부에 관한 얘기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물론이죠. 여기 오지도 않았던 사람의 기록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신사분이 뭔가 착각을 하시기 분명해요. 결혼식에는 언제나 저도 입회하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결혼식은 자주 있지 않아서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걸요? 어제는 결혼식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아니면 형사님, 여기 이분이 듣지도 않았던 결혼식 이야기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도리 같은 소리 집어치워야 당신 정말. 잠깐만. 아니 그렇지만 너무 우선 물러납시다.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실례했습니다. 두 분을 의심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였으니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신뢰는 무슨요? 도움이 되지 못해 일감이죠. 펜터 가십시오 그럼.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짜고서 날 속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행복한 앞날을 기원한다면서 명함까지 배우셨단 말입니다. 점점 알 수가 없군요. 이렇게 철저하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니. 당신 부인이 존재한 사람이란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적이 지워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앨리스는 평범한 하녀에 불과하고 나도 몇 푼 안 되는 월급쟁이를 불린걸요. 살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 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서로 공모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호텔 직원들, 약국 직원, 여기 공직인가 가정부, 그리고 부인이 일했다는 저택도 모두 당신 부인을 유기한 의무자들과 한패거리요. 아니 그럼 왜 그놈들을 붙잡지 않는 겁니까? 현재로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수인에 불과해요. 이 사건의 뒤에는 더 큰 거물이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때문이죠?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 거물에 이런 귀찮은 일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그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이번 사건의 열쇠입니다, 캐논 씨.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들이 살고 있던 레이크시티에 있을 게 틀림없어요. 우선 레이크시티로 가야 합니다. 부디 그곳엔 답이 있으면 좋겠군요. 여기가 앨리스와 처음 만난 그 벤치입니다. 벨레스포드 저택은 어느 쪽입니까?
저쪽에 앨리스는 늘 뒷문까지만 받아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여기는 벨레즈포드 저택이 아닌걸요. 아, 그게 무슨 소리? JP 오마리라고 적혀있군요. 여기는 벨레즈포드 저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앨리스를 이곳까지 발다 줬는데 당신은 앨리스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걸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바래다 주고 바로 돌아가 버렸나요? 그래요. 앨리스는 나더러 항상 먼저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집안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인사만 하고 돌아섰는데 한 번도 앨리스가 이 집으로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앨리스는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었고 앨리스가 그럴 리가 없어요! 상황을 똑바로 보시오, 캐논! 우린 지금 사라진 앨리스의 발자취를 쫓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앨리스가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기억 속에 있는 앨리스는 알 수 없는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가엾은 고아 출신의 한 아가씨 앨리스는 만들어진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당신에게 자기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아니, 정체라뇨! 그럼 앨리스란 이름도 가짜 이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늘라는 것도 거짓말일 테고 벨레즈푸드 저택 같은 건 존재하진 않았겠지. 이 집에 한놈을 믿게 만들어놓고 당신이 돌아가고 나면 어디론가 왜 그러십니까? 형사님! 이걸 봐요. 이건 이 집에서 누가 죽은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앨리스는 이 집에 이 집에 뭐요? 아니요. 다만 이 장례식이 안돼, 캐논! 정면으로 들어가서 경찰 배지 내보일 순 없어. 그래, 난 일을 망칠 거야. 난 확인해 봐야겠어요. 앨리스가 이 집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해요. 저 빨리 가세요. 그랬어. 현씨 형 방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같이 눕시다. 이 집에 누가 죽었나 보군요. 그것도 몰라요.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는지. 우리는 다른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게 까님이에요. 벨레즈포드 영의 말입니다. 벨레즈포드라고요? 먼 곳에서 오셨나 보구만. 벨레즈포드 가면은 이 지방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부자예요. 돌아가신 아가씨는 그 부잣집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죠. 가엾게도 엘머 벨레즈포드라고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거기다가 가족도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수. 수백만 달러나 되는 많은 재산을 가진 상속녀였는지 말이오. 말하긴 못하지만 덕분에 헤이스팅스 씨만 덕을 봤지. 그렇게 많은 재산이 굴러들어왔으니 말이오. 아니, 헤이스팅스 씨요? 벨레즈포드 가문의 먼 친척이랬나? 2년 전 벨레즈포드 때 어르신 부부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뒤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대 아가씨가 나이가 어려서 후견인이 필요했거든요. 아가씨가 죽은 원인은 뭐랍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심장마비라던데요. 정말 엄마지 뭐예요. 죽을 때가 오면 부자나 가난맹이나 똑같이 속절없이 죽어버리니 말입니다. 이래 가시는 몸이 안 좋아서 집 밖에도 거의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군요. 저 혹시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외 신문의 사진이라던가 뭐 다른 글쎄요. 말했듯이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던 분이라서 나도 얼굴 본 적은 없다고. 자넨 본 적 있는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얘기만 들었지 얼굴은 본 적은 없다네. 답답하니까 시간을 허비했구먼. 오늘 정원까지 화환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나가겠어. 정오라고요? 창례식을 급하게 하는 모양이더군요. 친척도 친구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 보니 가족끼리 조촐하게 상을 치르는 가 보더군요. 그나저나 다른 지방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남의 장례식에 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경태! 겁먹을 필요 없어. 당신들에게 부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협조해 주겠어. 부탁이라니. 간단한 일이요. 우리는 뭘 좀 조사하기 위해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신들 대신 우리가 이 화환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시오. 뭐 살해는 하겠으니.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혼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잠깐 들어갈 뿐이고 영수증도 대신 받아다 주겠어. 우리가 나올 때까지 어디 가서 이 돈으로 보드카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다만 늦어도 1시간 내로는 돌아가야 하니 이 시간에 나와주셔야 합니다. 이베스 장의사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할 부탁인데 거절할 수도 없군요.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죽었다는 엘머 벨레스포드가 설마 앨리스일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집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네요. 갑자기 돌연사한 거액의 상속녀라. 하지만 그게 정말 앨리스라면 앨리스는 이미 불안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모든 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 갑시다. 누구십니까? 미메스 장의사에서 왔습니다. 장례식에 쓸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몇 시입니까? 정오까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30분이나 늦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시원찮게. 따라오시오. 가엾은 엘마 아가씨, 아직 이렇게 어르신데. 집사님, 안나야,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한 여장인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아가씨가 너무 가여워서. 나도 자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닐세.
하지만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으면 돌아가신 아가씨께서도 안타까워하실 거야. 아가씨 가시는 마지막 길을 웃으면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나?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뒤에 분들은... 장례식에 쓰일 화환을 가지고 왔다니. 이분들께 이걸 어디에 둘지 가르쳐 드리게나.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네. 이쪽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쪽에. 아가씨가 젊은가 보군요. 네. 겨우 19살이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이야. 원래 몸이 약하셨나 봐요. 아니요. 어렸을 때 건강하셨는데 주인 나으리 부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마음의 충격이 크셨던 게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화는 이 정도로 두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 삐뚤어졌네요. 좀 더 이쪽으로요. 네. 아이고. 저 죄송하지만 화장실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잠깐 실례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헤이스 틱스 씨는 집안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절 따라오세요. 앨리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마옵소서. 형사님, 여기 앨리스가. 침착하시오. 한의 눈을 피해 몰래 돌아왔으니 금세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당신 부인이 맞습니다. 역시 생각대로 앨리스가 이 집의 상속녀였군. 앨리스는 하녀도 아니고 앨리스도 아니고 대부호 벨레지푸드의 외동딸 엘머 벨레지푸드였던 거예요. 손수건의 이니셜은 앨리스 브라운이 아니라 엘머 벨레지푸드 AB였던 거지.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요. 그녀는 죽어버렸어요. 캐논, 이쪽으로 와보시오. 뭐죠? 죽지 않았어요. 가슴이 뛰고 있잖아. 정말이군요.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 같은 걸로 잠재워져 있는 것 같군요. 강한 수면제나 마취 주사 같은 걸 맞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길 필요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앨리스를 데리고 나갈까? 거기까지가 영웅 나으리들 관에서 물러서시지. 당신은 인사를 나누는 건 처음이군. 제임스 캐논. 이쪽은 정의감에 불타는 형사양반인가? 겁도 없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 당신이 헬스팅스로군. 이 집의 새로운 상속인이라니. 벌써 내 이름도 알고 있나? 제법 많은 걸 알아낸 모양인데 그대로 내 계획을 방해하게 둘 수는 없지. 안 나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고 해서 확인하러 오길 잘했군.
당신 앨리스에게 무슨 뜻을 할지 그대로 옳겠습니다. 앨리스. 그래, 너에겐 앨리스 브라운이었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어. 집 밖으로 내보낸 적도 없던 엘머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사내하고 도망칠 줄이야. 하마터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놓치는 줄 알았다고. 이 뒤를 밟았던 게 당신이지. 앨리스의 모든 흔적을 지운 것도. 그래, 중간중간 놓칠 뻔해서 간이 조마조마했다고. 그대로 놓쳤으면 공들여 세운 내 계획이 모두 망가졌을 테니. 이대로 앨리스를 생매장시킬 생각인가? 잘 알고 있군. 멍청한 아이야. 이 집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짧은 목숨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괜한 행동으로 명을 재촉하다니. 그런 짓을 하게 두까보냐. 앨리스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겠다면 가만두지 않더라. 그렇게 포박당한 꼴로 말해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대로 죽여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유감이야. 곧 장례식이 시작될 예정이거든. 일단 창고에라도 가두는 게 어떨까요? 장례업체 쪽에는 제가 적당히 둘러대면 됩니다. 경찰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나? 내가 돌아가지면 힐즈버러 경찰서에서 수사한 격이고 사람을 보낼 거다. 힐즈버러? 여기서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까지 당신 소식이 전해질 것 같지는 않군. 끌고 가. 우선 창고에 가뒀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처리하지. 이 자식, 앨리스에게 손대지 마. 이거 내가 불러 말이야. 아이가 앨리스라니. 웃기지도 않고. 이제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겠지, 엘모. 빌어먹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봐, 당장 이번 줄 불러 말이야. 아이고, 진정해요. 자꾸 몸부림쳐서 기운 빼지 말란 말이요. 그렇게 백날 소리쳐봐야 아무도 오지 않을 거요. 오면서 봤듯이 이 창고는 저택에서 제법 거리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 누구에게도 들릴 리 없어. 그렇다고 이대로 넉넉히 있자고요. 지금 저택에서는 앨리스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텐데. 그대로 무덤에 넣고 생매장해버리면 앨리스는 끝이라고요. 나도 알고 있어.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기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요. 너무 분해. 앨리스는 저 너머에서 위험에 빠졌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밧줄에 묶여있다니.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요. 저쪽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것까지 대비해놓고 있었겠지. 그래도 다행인 건 경황이 없어서인지 내 총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풀려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그 녀석들을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수로 여길 나가죠? 우리 힘으로 밧줄을 푸는 건 무리예요. 제발 누구라도 지나갔어요. 일꾼들도 모두 장례식에 동원되었을 테니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군. 알차다. 조용히 해보시오.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소. 세상에 어쩜! 정말 창고에 가뒀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겁이 나서 쫓아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요. 끈을 풀어줄게요. 당신은 아까 우리 안내해준 한유로군요. 이름이 안나였죠? 그래요. 내가 당신들이 수상해 보여서 헤이스팅스 씨께 말했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면 집사님이 이틀은 밥은 굶길 텐데 나도 어지간히 오지랖이 넓어요. 만약 헤이스팅스 씨가 집사님께 귀뜸하는 말을 엿듣지 않았더라면 난 당신들이 여긴 줄도 몰랐겠죠? 창고의 바보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처리하지. 마치 갱년과 같이 뭐예요? 당신이 짐인가요? 아니요. 제가 짐입니다. 아가씨에게 듣던 것보단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난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는 무슨 일이든 내게 털어놓았으니까요. 밤마다 헤이스팅스 씨 몰래 집을 나가게 해준 것도 바로 나였답니다. 아가씨가 너무 가여웠으니까요. 하지만 짐이 당신이 나빠요. 우리 소중한 아가씨가 죽은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원래 우리 아가씨는 몸이 약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다지 뭐예요? 어젯밤 헤이스팅스 씨가 아가씨를 데리고 돌아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불렀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아가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순진한 우리 아가씨를 속여 결혼까지 하다니. 아가씨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헤이스팅스 씨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벌써 집사님을 시켜 공직인에게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정을 알려서 입을 막아놓았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아가씨와 결혼했다고 우겨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일이 그렇게 된 거는 헤이스팅스란 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여기 제임스가 앨리스를 속여서 결혼한 거라고. 그래요. 헤이스팅스 씨는 언제나 아가씨가 제일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자가 사실 속이 시커먼 불안당이라는 것도 제일 먼저 알았었죠. 그는 집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헤이스팅스 씨는 주인 나리 부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정말 극진하게 아가씨를 돌보았는걸요? 어디서 굴러먹다 무례한 같은 무례한 딸에게 말이죠. 그렇게 제가 미우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도와준 겁니까? 사실 당신은 살려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가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여길 나가서 당장 사라져버리세요. 빨리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내가 경찰이요. 경찰? 놀라지 마세요, 안나. 내가 지미입니다. 저쪽은 에인젤 형사님이고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나. 덕분에 엘버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뭐지? 아가씨를 구한다고요?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 확실한 건 대개 아가씨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관을 열어 확인했을 때까지는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째서죠? 왜냐하면 엘모 아가씨를 어려서부터 쭉 보아온 프랭크 박사님께서 아가씨가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을 해주셨는걸요? 프랭크 박사란 분은 아가씨의 주치입니까? 네. 10년도 넘게 아가씨를 돌봐주셨죠? 그분은 절대로 도리에 벗어난 거짓말을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이죠. 네. 최근에 60세가 넘으셨죠? 바로 그걸. 그거라뇨? 노인이니까 헤이스팅스에게 속아 넘어간 걸 겁니다. 진단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아가씨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의사 선생님이 막 진단을 하려고 했을 때 따라주는 헤이스팅스 씨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 아가씨 얼굴 덮은 천을 들추지 말라고 부탁해서 프랭크 박사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드렸죠? 하지만 몸을 만져보았다면 시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큰 병원에서는 병으로 죽은 연고자범 시체를 비밀리에 팔기도 하죠. 아마 헤이스팅스는 앨리스와 비슷한 또래의 시체를 빌려다가 대신 눕혀놨을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식 때 문상은 방문객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시체와 앨리스를 바꿔놨을 거예요. 왜 직접 죽이지 않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아가씨가 살아있다니 잘된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그렇다면 아가씨는 정말로 살아있단 말인가요? 그래요. 이 상시간을 끌었다간 더 이상 그녀를 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 우리는 아가씨를 구하러 갈 테니 당신은 레이크시티 경찰에 전화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도요. 아가씨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맡겨주세요. 우린 빨리 앨리스를 보러 갑시다. 움직이면 쏘겠다. 관에서 물러서시지. 멈춰! 더 이상 다가오면 엘버를 죽이겠다! 그만둬. 앨리스에게 손대지 마! 이미 모두 끝났다. 그만 포기하고 물러서. 이대로 엘머를 뺏길 수 없어. 너 따위 보잘것 없는 비렁맹에게 엘머를 차라리 내 손으로 주고 안 돼! 거기까지다! 그만 포기하고 칼을 버려! 빌어먹을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지? 언제나 정의란 승리하는 법이지. 아직 숨이 붙어있어. 맥이 약해요. 빨리 의사가 오지 않으면. 레이크시티 경찰입니다. 이동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힐즈마을 경찰의 에인줄 영상. 여기 이 사람을 살인 일선으로 체포해 주시오.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 같군요. 편한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면 금방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선 나는 경찰서로 이 사람을 연애하고 올 테니 그 사이에 뒷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부자님. 진이? 앨리스,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당신이 구하러 올 줄 알았어. 늦어서 미안해요. 많이 무서웠죠? 당신이 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요. 내가 부잣집 아가씨라는 걸 알면 당신이 부담스러워서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실망했죠. 난 당신이 부잣집 아가씨건 저택의 하녀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앨리스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진이.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이 도시를 떠날 때부터 쭉 비행했다는 거야. 중간중간 두 사람의 흔적을 지우면서. 그렇소. 저택을 떠날 때부터 뒤를 쫓았지. 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그렇게 다들 딱 잡았던 거야? 그거 참 신통하던데. 공증인이나 호텔 직원 같은 경우는 제임스 캐논이 벨레즈포드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아가씨를 꾸며낸 남봉꾼이라고 설명했고, 약사에게는 돈을 좀 지어줬더니 바로 입을 다물더군요. 수완이 좋군.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힘들게 엘만을 빼돌려서 돌아온 건 정말 대단하단 말이오.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놓고 엘망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귀찮게 대리할 시체를 구하고 수면제를 먹이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독약을 먹이던 거에서 죽였으면 깔끔했을 문제. 죽일 수 없었소. 엘머를 죽일 수 없었소. 재산을 노리고 그 집에 나타난 나를 진심으로 믿고 가족처럼 대해준 그 애를 차마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진 않았어. 말할 테면 악당 마음에도 한 점 양심은 남아있다는 소린가? 내가 보기엔 생매장을 하나 독약을 먹이나 거기서 거기다 말. 안 그래 보이는데 낭만 쪽이 무섭이. 덕분에 무사히 엘마만 구한 건 다행이요. 엘머는 그자 결혼하겠지? 조만간 날을 잡아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뭐 당신에게도 청첩장이 날아갈지도 모르겠죠. 감옥으로. 어차피 내 계획은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이왕이면 행복하면 좋겠군요.
당신 제법 로맨티스트로구만. 사랑하는 여자 행복을 빌어줄 정도였으면 애초에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다 소용없는 일이죠. 죄질이 나빠서 정상 참작은 힘들 거요. 종신형은 아니겠지만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럼 이만. 내일이 결혼식이군요. 이상한 기분이에요. 오늘 밤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일찍 자야죠. 내일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하니까요. 안나는 아직도 드레스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볼 땐 충분히 예쁜데 뭐가 그리 부족해 보이는지 끝없이 손질 중이에요. 아마 엘머보다도 안나가 내일 결혼식을 더 기대하고 있을걸요? 안나야말로 오늘 밤에 한 잠도 못 잘 거예요. 지미, 네?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을 속였던 거, 당신이 겪었던 일 모두. 엘머, 난 당신이 이 레이크시티 제일의 비싼 아가씨인 엘머 벨레스포드이건 나와 처음 만났던 가진 것 없는 고아소녀 앨리스 브라운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 하더라도 난 다 견딜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왜죠?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던 청혼은 앨리스 브라운에게 한 거니까 다시 해야겠죠? 엘머 벨레스포드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당신과 달리 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물론이죠, 지미. 난 이미 당신 아내인걸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말이에요. 공연 잘 보셨나요? 네. 뭐라고요? 네. 오늘 저와 앨리스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많이 떨리고 하실 텐데 선배님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97학번이고요. 수영 97학번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쓴 게 제가 8년 전에 그 무대를 했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 무대에서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펴서 죄송하고요. 표정아 나와볼래? 내가 많이 부족하고 둘이 따로 둘로 이렇게 살아오고 만난 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사실 아직 프로도 이렇게 사실 결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17일에 결혼인데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미뤄온 게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받아주고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모여 둘이 되어 둘이 같이 나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대 나랑 같다면 하나가 되기를 허락해 주세요.